네, 63회 심화 해설 강의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근현대사 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죠. 일단 조선 후기의 모습이 아직 나오고 있는데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용이 1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사료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봤던 익숙했던 사료가 나왔어요. 오늘에 와서는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없어. 의정부는 허디름만 지닌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해졌다. 육조는 그 직임을 다 상실했고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한다라고 해서 비변사다라고 되어 있지만 얘네가 모든 일을 다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좀 없애든지 뭐 좀 낮추든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변사에 대한 설명이고요. 1번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라고 하면 홍문관을 얘기해야 되죠. 홍문관은 성종 때 만들었습니다. 서울 출신 학자들이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우리 서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면서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이 됐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저 비변사를 없애버렸죠. 3번이 정답이고 이거를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비변사는 사실 중종 시기에 처음 설치가 됐습니다. 중종 때 삼포해란을 계기로 해서 이제 임시기구로 설치가 되었다가 명종 때 을묘해변을 겪으면서 상설기구화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랑 여진을 격퇴하기 위해서 그런 나라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변두리를 대비하라 라는 의미로 비변사라는 이름을 만들었던 건데 이러고 나서 바로 뭐가 터졌냐면 선조 때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선조 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 기구가 점점 기능이 확대되었고 하는 일이 많아졌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세도정치라는 때는 국정을 총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도정치가 꼴보기 싫었던 우리 고종이 집권할 때에 이제 대신 집권해줬던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나는 그 꼴을 못 보겠다. 나는 의정부가 원래대로 정치했으면 좋겠지. 비변사는 꼴보기 싫다 해서 이 비변사를 혁파합니다. 없애버렸죠. 축소하고 결국은 없애버리는 모습들. 그래서 지금 정답이 3번이 된 게 이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4번 서울과 수원에 설치되었다라고 하면 서울에 수원 이 관련된 왕을 생각해 본다면 수원에 화성을 설치했던 정조를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장용령 정도 보시면 되겠고 5번 대사성이라고 하면 성균관 대사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짱을 생각해줘야 됩니다. 사원부의 짱은 대사헌, 그쵸? 사관원의 짱은 대사관 이렇게 여기에 성균관의 짱은 대사성 이런 거를 생각하신다면 어렵진 않은데 일단 정답은 3번이라는 거. 27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작품은 가의 세안도로 완당이라는 그의 호가 도인으로 찍혀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호는 추사 아닌가요? 네 맞아요. 추사 완당 다 됩니다. 그는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할 때 청에서 귀한 책을 구해다 준 제자 이상적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이 그림을 그려주었다. 이 그림 정말 많이 나옵니다. 누구? 추사 김정희의 그림입니다. 김정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예에 능하고 글씨체에 되게 능하다 보니까 그 북한산 순수비의 그 글씨를 보고선 이게 북한산 순수비구나, 그러니까 진흥왕의 순수비구나라는 걸 밝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제 유득공이라는 그 검서관으로 등용됐던 사람이죠. 거중기는 정조 시기의 정약용이라는 사람이고 양명학, 야 너도 양명학 할 수 있어. 제두나도 야나도 정제두였습니다. 안평대금의 꿈을 소재로 목유도원도를 그렸던 고려 전기의 이제 화가는 안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정답은 3번. 넘어와서 28번. 자, 요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느꼈을 문제 중에 하나고요. 해설은 할 텐데 자, 잘 보고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사실 여기에서 설명을 듣다 보면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정답을 찾는 건 쉬우셨어야 됩니다. 내용이 어렵긴 했지만 정답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를 유추하셨어야 돼요. 봅시다. 전라도 관찰사 정민씨가 진산의 죄인 윤지충과 권상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아뢰었는데 그들은 평소 살아계신 부모나 조부모처럼 섬겨야 할 신주를
불태웠다라는 거죠. 왜? 제사를 안 지낼 거라서 우리는 천주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신주단지를 불태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교 국가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이들을 이제 처형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조식에 있었던 신의 박해랑 관련된 설명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몰라도 천주교에 대한 뭔가 처형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윤지충과 관련해서 신주단지 불태우는 사건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나의 의금부에서 아래였다. 저 얼마 전 죄인 남종상은 명백한 근거도 없이 러시아에 변란이 있을 것이고 프랑스와 조약을 맺을 계책이 있다는 요망한 말로 여러 사람들을 현욕했대요. 그래서 감히 나라를 팔아먹고자 몰래 외적을 끌어들일 음모를 꾸렸으니 극시 차명에 처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서양인 4명을 군형에 넘겨 효수와 본보기 삼도록 하였습니다. 해서 여러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실 병인박해인데 여러분 제가 병인박해를 설명할 때 했던 말들을 잘 기억해 보세요. 병인박해는 흥선대원군 집권기죠. 왕은 이제 고종이었을 때고 자, 병인박해가 왜 일어났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요 위에 연해주라는 지역을 러시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내려오면 너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우리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어디를 이용하자. 마침 청나라에 프랑스 함대가 들어와 있으니 프랑스와 한번 연결해보자 라는 제안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와 뭔가 조금 컨택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인물이 이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와 이제 연결하고자 했다가 이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나라의 프랑스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선교사들과 뭔가 컨택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프랑스 선교사도 죽여버리고 천주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 천주교 신자까지도 박해해버렸던 이게 뭐였냐면 병인박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요게 요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 변란이 있을 것이고 프랑스와 조약을 맺을 계책이 있다는 요망한 말로 이렇게 프랑스와 연결이 되면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좋은 계책이 될 겁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남종상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 병인박해라면 천주교 박해와 관련된 내용이구나. 그럼 정조와 흥선대원군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골라라 라는 건데 1번 보시면 대종교 계열의 중광단이 결성됐답니다. 여러분 중광단 기억하시죠? 근데 이 대종교가 나철 5교가 만든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가 190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병인박해만 해도 1866년인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중광단은 1911년인데 어쨌든 대종교가 만들어진 연도부터 일단 말이 안 됩니다. 한용은 일제강점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1910년대에 해당하는 거고 3번에 교조신원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이고 교조신원운동은 92년부터 93년 사이에 있었던 교조신원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시대상 얘보다 훨씬 뒤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1, 2, 3번이 싹 다 날아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와나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아셔야죠. 4번 보겠습니다. 이수광이 지복유설에서 천주시를 소개했다. 천주교와 관련된 교리를 소개했다. 근데 이수광이 쓴 저 지복유설은 고려 완전 중반기로 넘어가는 광해군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가에 보니까 요거는 정조식이니까 4번은 조금 빠르겠구나. 천주교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얘는 이미 천주교를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어서 신주단지를 불태운 내용이니까 얘랑은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5번 황사영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다. 우리 황사영 백서 사건은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일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를 너무 박해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서 정부가 천주교에 굴복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조정해서 본 다음에 미친 거 아니야? 황사영이 다른 나라 군대를 이끌어서 우리나라 주정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 이 천주교 새끼들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더욱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인 거죠. 이거는 이제 무슨 일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냐면 이제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 시기에 순조 집권하자마자 1801년에 신유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와 천주교 신자가 너무 많이 죽었다. 이거 안 되겠다. 우리나라를 천주교에 굴복시키자라고 해서 제발 우리나라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조정을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냈던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라 정조 다음에 순조 신유박해 있었고 그 때문에 황사영이 백서 사건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서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때 병인박해가 있었구나. 이 순서대로 나와서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천주교와 관련된 사건들을 쭉 생각해 보시면 정답이 5번이다라는 건데 어려웠지만 사실 이거 하나 틀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60점이 미만이 되고 이상이 되고 이런 그런 뭐라 해야 경쟁 시험이 아니고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이 하나 정도 틀렸더라도 괜찮아 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자, 29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화사상의 선구자인데 박지원의 손자랍니다. 진주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자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아, 누군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누굽니까? 박규수라는 개화사상의 선구자로 봤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선 중립화론을 건의했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청나라 세지고 일본 세지고 막 러시아 내려오고 막 영국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조선 절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베델과 함께 대한민의 신보를 창각한 사람은 양기탁이라는 인물이었고, 자, 이 박규수라는 인물이 대동강에 침입한 제너럴 셔먼으로 격침했을 때 그 당시에 평안 감사로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수업 중에 다 언급했던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그 서양의 과학기술을 정리한 지구전요. 그 뭐 서양의 뭐 우주의 원리 뭐 아니면 뭐 과학기술에 대해서 설명했던 지리서입니다. 세계지리서. 이게 최한기라는 사람이 작성했습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의 전말을 기록한 시민일기,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사이에 어떤 조약이 어떻게 체결이 됐는지 이거는 신원이라는 사람이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요 분 정도는 그래도 신원은 이 사람이 정답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적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이름은 그래도 강화도 조약 체결과 관련해서 언급은 많이 된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0번. 밑줄 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 시간에는 군대국가 수립을 위해 끝났죠? 김옥균 등이 일으켰던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대요. 근데 그들이 개혁안에서 내세웠던 인민평등권 확립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신분제를 폐지하겠다라는 소리였죠. 그래서 근대적 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나중에 1차 가보개혁 때 반영이 됐다라는 소리고, 하지만 일부 급진계합파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했고 청과의 사대관계는 청사를 주장하면서 일본한테는 의존했다라고 하는 게 이 사건의 한계라는 거죠. 김옥균 등의 그 급진계합파가 주도했던 사건이 갑신정변이라는 겁니다. 1884년. 자, 그 1번 보국안민 제폭금이,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국가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정치로부터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다. 우리는 누구? 동학. 한성조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면 요거는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과 체결했던 내용이죠. 왜냐면 갑신정변 당시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제 일본 공사관을 부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관의 신축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한성조약이 체결이 됐고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텐진조약이 체결됐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동학 시기에 이제 동학에서 썩은 정치를 개혁해달라라고 해서 패정개혁안을 제시했죠. 근데 그 패정개혁안을 우리가 한번 잘 고쳐보겠다라고 해서 국가는 교정청을, 그 다음에 농민들은 집강소를 설치했었습니다. 이것도 동학과 관련된 내용. 4번 99인에 대한 차별 대우는 요거보다 2년 전의 사건이었던 이모군란에 해당하죠. 관련 없고, 이모군란의 결과로 체결된 조약은 제물포 조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가 진압했기 때문에 조청상민 수릉무역장정이 체결이 됐었습니다. 민영익 등이 보빙사로 파견되는 계기는 보빙사 83년에 갔는데요. 그 1년 전에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83년에 우리나라에 미국과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공사가 파견이 된 거죠. 와, 우리 진짜 미국이랑 조약이 체결됐구나. 그럼 우리 이제 미국한테 답례를 보내자, 답례 인사를 보내자, 감사 인사하러 가자라고 해서 보빙사가 83년에 가게 되는 겁니다. 얘랑은 관련 없습니다. 그 전 사건이에요. 자, 이제 31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자기 일제강점기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광복 73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기로 했다. 이번 포상에는 가해 1주년에 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배화여학과 학생 6명이 포함되었는데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영향을 받아 수립된 임시정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운동은 3.1운동이라는 거죠. 1번 김광재 등의 발의로 본격화되었다. 김광재, 서상돈 하면 국채보상운동으로 보셔야죠. 국채보상운동은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1907년이었습니다. 순종의 인산일은
육신만세 운동에 해당하죠. 3.1 운동은 고종의 인산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3.1 운동은 비폭력이지만 지방 농촌으로 퍼져나가면서 약간 폭력적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제압약살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셔야 되고,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했고 성진회와 각 학교 독서회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됐던 건 둘 다 광주학생 항일운동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에 있었던 운동이죠. 자, 32번. 다시 4단원의 근대사로 넘어왔습니다. 밑줄 친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군국기무처에서 회의하는 모습이랍니다. 이 사진 많이 봤죠? 그리고 제가 군국기무처 나오면 몇 차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이라고 반드시 암기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1번, 원수부를 두었다. 원수부는 황제가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겁니다. 황제가요. 누구? 황제. 대한제국의 황제가요. 그래서 이거는 광무개혁에 해당합니다. 대한제국에서 추진했던. 2번, 재판소를 두었다. 우리 2차 가보개혁 때 지방관의 권한 중에 사법권을 폐지했습니다. 사법권을 없애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법권은 누가 처리하느냐? 재판소를 따로 두었구나. 여기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이었죠. 3번, 은본위제를 도입했다. 이런 구리구리한 풍습들, 은본위제 실시, 그 다음에 도량형 통일, 과부의 제거 허용, 이런 내용들은 다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태양력은 3차. 그래서 이때 사용했던 연호가 태양력을 사용한다.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5군형을 2형으로 통합한 건 어떤 개혁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1880년대 개화정책에 90군데를 줄인 거죠. 그래서 저것 때문에 분노하여 일어난 사건이 82년에 이모군란이 있겠습니다. 자, 33.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가가 공론회장을 아니군요. 이 단체가 공론회장을 열었고요.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에 들어갈 내용이네요. 지식인뿐만 아니라 농민, 상인,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집회 등을 통해 공론회장을 마련한 이 단체의 활동을 살펴보는데, 독립문도 건립했고 러시아 저령도조차를 요구했고 황국협회의 습격 때문에 이 단체가 위험에 빠졌다라고 하니까 이 단체는 독립협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협회 하면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그리고 그 관민공동회에서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이 연설을 하는데 그걸 듣고선 관리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꿀을 떨어뜨렸고 그 꿀을 모아서 허니육주를 만들었죠. 독립협회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정답은 4번. 1번,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대성학교, 오산학교, 어디죠? 신민회에 해당합니다. 독립협회 아니고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라고 하면 이제 얘도 신민회와 같이 애국개몽운동에 해당하던 제한자강회가 되겠습니다. 집강소를 중심으로 패전개혁안을 실천하다라고 하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설명이고요. 홍범수자주는 2차 가보개혁이니 독립협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지났죠. 가보개혁 하다가 고종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시면서 가보개혁이 중단됐고, 그때 러시아 공사관 가셨을 때 고종 빨리 돌아오세요 하면서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34. 다음 기사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오늘 나는 스티븐스를 쏘았다. 그는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에 임명되었다. 스티븐스 누군지 기억하세요? 우리나라가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되면서 고문정치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고문으로 외교고문, 재정고문 한 명씩이 왔는데, 이 외교고문으로는 스티븐스, 그 다음에 재정고문으로는 메가타가 왔죠. 근데 저 스티븐스가 미국에서 휴가 차원에 미국으로 갔다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지금 조선은 일본의 보호정치 아래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다라는 헛소리를 해서 내가 쟤는 죽여버린다라고 해서 장인환과 전명훈 의사가 이 스티븐스를 여기서 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고 장인환 전명훈 의사가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를 쏘았고 어떤 처벌에도 불만이 없으며 조국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도움이 된다면 영광스럽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장인환 전명훈과 관련된 의사들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메가타는 나중에 무슨 걸 주도하냐면 화폐정리 사업을 주도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으로 예속화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관련된 거는 1번이다 이렇게 가야 될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1차 한일협약은 1904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번에 삼국간섭이라고 하면 무슨 일 때문에 있었냐면 우리 그 1894년에 청일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냐? 일본이 승리했죠. 그래서 일본이 청나라한테 배상금으로 어딜 받았냐면 요동반도를 받게 되는 그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때 요동반도를 일본이 얻었는데 이 요동반도를 일본이 얻게 되자 이거에 열받은 나라가 어디?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한테 압력을 넣었죠. 근데 그걸로 꿈쩍 안 하니까 독일 들어왔죠. 프랑스 들어왔죠. 이 세 나라가 일본을 압력을 넣었던 사건을 삼국간섭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이 1895년에 체결됐으니까 얘가 1904년이라면 10년 전의 사건입니다. 관련 없고요.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신민회가 해체됐는데 그게 1911년에 신민회가 해체되는 사건입니다. 관련 없죠.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다. 이거 갑신정변 직후의 사건입니다. 1885부터 87년. 그래서 얘도 시기상 안 맞고 고종이 러시아 강선으로 피신한 이유 죽을까 봐요. 을미사변 이후에 본인도 죽게 될까봐 불안해서 을미 개혁을 중단시키면서도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셨죠. 아간파청 기간이 96년부터 97년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거와 관련이 없습니다. 돌아오신 이후에 대한제국을 수립하셨고 그리고 나서 1차 한일협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넘어와서 35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나는 지금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광장에 와 있어. 이곳에 가의 동상이 있네. 누구야? 그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이랬더니 최익현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대요. 여러분들이 최익현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쓰시마 섬으로 같이 끌려갔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일본 조선 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다가 체포되었다. 아, 이 단체는 원래 비밀적으로 활동하던 단체인데 일제한테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다가 이 단체가 발각되는 바람에 실패했다라는 거죠. 이분이 누구다? 임병찬이죠. 임병찬이라는 인물이 독립군부를 조직하여 이게 1912년 일제강점기 비밀결사의 대표적인 단체죠. 정답은 2번이고요.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했던 의사는 이재명 의사가 있습니다. 3번 국권 침탈의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라는 것은 이제 또 박은식이라는 분이죠. 또 인물 문제가 나왔어요.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으로 서울진공작전을 지휘했던 사람은 이인영입니다. 근데 이인영이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중간에 빠이 하고 내려갔죠. 그래서 허위라는 사람이 이끌다가 이제 서울진공작전은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논산 단연보국체를 썼다. 뭐 몰라요. 근데 황성신문에 썼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했다라는 게 일단 임병찬은 아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던 사람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뭐 서상돈도 있고, 그쵸? 뭐 단연보국채는 장지연이 썼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신채호 썼다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걸 외우지는 마시고, 아,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에 있었던 운동이다. 하지만 임병찬과는 관련이 없고 정답이 여기 너무 대놓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니다라고만 보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36.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무장독립투쟁 나왔는데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정말 열심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국민부의 이제 군사 조직으로 편성되었다. 그쵸? 그리고 여러 부대를 동합하면 재편되었는데 총사령의 양세봉, 의용군과 함께 영릉강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이거는 조선혁명군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자, 얘는 언제의 내용이냐면요. 1930년대 초반 만주에서 근데 중국군과 함께 싸웠던 내용이죠. 얘는 남만주에서 활동했던 애들이고요.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반대로 북만주에서 활동하던 애들은 한국 독립군이 있는데 지청천 장군이 이끌었고 중국 호로군과 함께 하도리군, 호로군, 쌍소, 사다, 대연산, 동교성 기억하세요? 이렇게 좀 이미지를 나눠드렸던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잠깐 간도참변 이후 자유시로 이동했다라는 거는 우리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이후에 자유시 참변 나오니까 이거는 20년대 만주에서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2번이 30년대 초반의 내용이고 지금 여기 나머지 3, 4, 5번은 30년대 중반 이후 관내 지역에서 있었던 단체들과 관련이 있는데 3번부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조선 독립동맹의 산하 군사조직이다라고 하면 우리 조선 의용대가 일부가 화북지역으로 갔죠. 근데 그 화북지역 애들이 김원봉한테 빨리 오라 그랬는데 김원봉이 임시정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화북지대가 개편하여 정부는 조선독립동맹, 그리고 얘네들의 군사로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개편하여 조선의용군으로 돼요. 여기를 이끄는 짱이 김두봉, 엄청 씨뻘건 사람들, 그쵸?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될 정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군대, 임시정부의 군대죠. 한국광복군이고, 총사령과 지청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창설됐다라고 하면 한국광복군도 될 수 있고 조선의용대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한에서 창설되었다라고 하면 김원봉이 만든 조선의용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용대의 일부 세력이 임시정부 쪽으로 가기도 하고 얘네 중에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되기도 한 겁니다. 모르시면 개념 완성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37. 이것은 가를 주도한 단체의 제7회 전국대회 포스터입니다. 근데 자유평등의 기치하에로라는 문구가 있으며 지금 경성 천도교 기념관에서 개최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죠. 진주에서 시작되었고 가는 공평한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본량이라는 구호월에 전개되었다. 요거 사료에서 많이 봤던 내용일 겁니다. 진주에서 만들어진 조선 형평사. 무슨 운동? 형평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평성 있게 대우해달라. 왜 우리만 차별하느냐? 백정이지만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형평운동을 전개했던 겁니다. 근데 이 조선형평사가 만들어진 게 1923년이거든요. 일제강점기입니다. 근데 통감부의 탄압이다라고 하면 통감부는 우리 을사늑약이 1905년에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였던 1906년에 창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1910년이 되면 총독부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총독부입니다.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됐던 대표적인 건 1907년에 있는 국채보상운동 정도가 있습니다.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미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민족운동은 3.1운동이 될 거고요. 대한자강회는 1906년에 결성이 되는데 대한자강회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에 이제 분노했던 단체 중에 하나죠. 얘가 쟤보다 빠를 수가 없네요. 대한자강회는 1906년, 얘는 23년 관련이 없습니다.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없애달라. 그쵸? 이게 정답이고 5번 여권 통문은 제가 연도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1898년이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넘어와서 38.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1점입니다. 자, 당시 일장기가 내걸린 근정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하던 이 시기라고 했으니까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에 무단통치기에 있었던 일제가 가장 먼저 추진했던 정책이 되겠죠. 황국신민서사는 30년대 이후의 모습이죠. 경성제국대학은 20년대에 우리가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게 24년에 만들어지니까 그 이후. 그 다음에 조선인에게 태형을 집행한다라고 하면 조선태형령은 1910년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맞네요. 4번. 원산총파업, 원산노동자 총파업 언제 일어났습니까? 1929년. 그래서 신간회가 이 운동도 지원을 했었고요. 얘랑은 관련 없고. 아리라는데 제가 이거는 연도는 꼭 외워주세요 라고 했던 것 같은데 26년입니다. 많이 나옵니다. 자, 넘어와서 39번 가시죠.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우리말 나오면 사실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최연배, 이극로 같은 사람들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사전 편찬 활동 등을 치안유지법으로 탄압했다. 이 단체가 치안유지법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이 잡혀갔구나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이라는 거죠. 조선말 큰 사전. 근데 나중에 이거는 못하고 끝냈는데 일제가 이제 그거를 가져갔다가 서울역 창고 안에 버려둔 겁니다. 근데 그게 해방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찾아서 일제 압수되었던 원고를 발견하여 우리가 다시 만든 게 지금의 국어사전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단체는 조선어 학회 1931년에 만들어진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어 연구회는 21년이었죠. 요게 발전하여 조선학회가 된 거고 얘네가 조선학회 사건으로 사라진 게 42년이 되겠습니다.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조선학회 사건으로 사람들이 탄압받았죠.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 제정 이런 것들이 조선학회의
활동들이 될 거고, 국문연구소는 1907년입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고, 제국신문은 한글과 관련해서 써놓긴 했지만 제국신문은 1898년부터 1910년까지 가능되던 신문이 되겠습니다. 태극서관을 설립하였다. 태극서관 자기회사 신민회에 해당하죠. 파리강하이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하면 신한청년당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신한청년당에 김규식이 파리강하에 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신한청년당이 뭘로 개편됐습니까? 상하이 임시정부로 바뀌었죠. 그래서 김규식이 원래는 안녕하세요, 저 신한청년당의 김규식입니다 했다가 저 임시정부의 김규식입니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임시정부 해도 되고 신한청년당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자, 정답은 4번. 넘어와서 40번. 또 인물 문제가 나왔습니다. 인물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는데 어렵지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가해 보시면 사진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번 누굽니까? 김구죠. 남북협상에 참여하게 됐고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다. 그죠? 강화도 조약 태어나셨습니다. 자, 나에 보시면 몽양 누구? 여운형이죠. 신한청년당을 결성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좌우합작위원회도 조직됐다. 해야도에서 피살됐다. 보시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에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한 거 김구 임시정부 거니까요.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구가 조직했던 내용이 맞겠습니다. 조선혁명 간부학교는 누가 세웠냐면 의열단이 개별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나서 이들이 어디 입학했냐면 황푸군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군사학교입니다. 여기에 다 같이 입단을 했다가 졸업한 다음에 야, 우리도 이제는 학교를 좀 만들어서 간부들을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김원봉과 관련된 인물이 되겠습니다. 김구 아닙니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바로 이 사람이 여운형이죠. 조선 건준이, 안재홍과 함께 여운형이 건준이를 주도하다가 원래 건국 동맹을 이끌다가 건준이로 바뀐 거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될 거고 정답이 2번이고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촉을 이끌었다는 사람은 이승만.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 넘어서 41번 갑시다. 밑줄 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우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랍니다. 우리나라 최초 총선거는 50총선이 되는 거죠.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서 구성된 국회는 임기가 2년이었다. 왜냐하면 초대 국회여서 특징이 있었었죠. 재헌국회입니다. 이들은 48년에서 50년까지의 활동을 갖고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승만 정부를 구성하고 나서 해야 되는 당면 과제가 있었죠. 첫 번째, 우리나라의 친일파를 처단하자. 우리나라 토지를 다시 한번 재분배하자라고 해서 농지개혁법도 만들고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법도 제정했죠. 의원들의 선거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했고요. 3번,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운영됐던 건 언제밖에 없냐면 장면 정부 때에 해당합니다. 4.19 혁명 이후에 구성됐던 정부에서 해당합니다.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2개 선거구가 제주 4.3 사건 때문에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원래 200명이 뽑혀야 되는데 198명으로 선출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일제가 남긴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제가 뭐 토지 같은 거 다 두고 가지 않습니까? 토지나 공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귀속재산 처리법을 만들었다. 이것도 재헌국회가 했던 내용으로 49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넘어서 42번. 가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진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인명을 대피시킨 메러디스 빅토리오. 가 전쟁 중에 흥남철수 당시에 배에 실린 군수 물자를 내리고 사람들을 피난시켰던 그런 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흥남철수와 관련해서 제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6.25 전쟁이고 6.25 전쟁은 50년부터 53년이라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1번 국민방위군에 소집되는 청년 나왔는데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해서 이승만 정부 때 이제 그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중의 사건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원조물자 배급, 우리나라 전쟁 중에 너무 힘드니까 원조물자를 배급받는 거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48년부터 50년까지 활동했던 아까 재헌국회에서 농지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농지를 팔았던 사람,
농지가 3정보 이상이 되면 국가가 샀죠. 그럼 국가가 산 대신에 뭘 줬냐면 지가증권을 발행을 한 겁니다. 당신 이 증권으로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전쟁 때문에 제대로 바꾸지 못해서 문제가 좀 됐었었죠. 그래서 지가증권을 싼 값에 매각하는 지주. 이것도 이 전쟁 중에 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농지개혁이 그 전이었기 때문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되는 방공포로라는 건데 저 당시에 이승만 정부가 휴전에 반대하면서 거제도에 있는 방공 그 포로를 석방하기도 했었죠. 강제로 이제 몰래 이제 석방해서 북한 쪽이 이제 분노하기도 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일단은 맞다라고 하고 일단 정답을 5번으로 간 거죠. 왜냐하면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47년 5월에 열렸으니까 6.25 전쟁부터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정답, 확실한 정답은 5번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능검에서 발표한 결과 4번은 언제라고 특정하기 좀 어렵다라고 해서 얘도 이제 요 좀 오류가 있다라고 해서 전체를 그냥 정답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를 확실하게 틀렸다라고 하려면 5번을 정답을 찍으셔야 되는 거고 원래 이제 초기 정답은 5번이었는데 4번 때문에 그냥 전체 정답 처리가 돼버렸다. 그래서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으로 요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와서 43.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28 민주운동기념일, 요거 요즘 교과서 중에 다루고 있는 교과서가 꽤 있습니다. 학생들 불의에 저항하여 일어서다라고 되어 있는데 2월 28일 일요일은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 이승만 정부 때 그 이기붕과 대립하던 장면 아니겠습니까? 대구 유세가 있던 날이래요. 그래서 이 정부가 유세장에 그 민주당의 유세장에 못 가게 하려고 일요일이었던 이날도 등교할 것을 지시한 거죠. 그때 학생들이 분노하여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왜 일요일 날 유세장에 가든 말든 니들이 뭔 난리야?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3.15 의거 등 3.15 부정선거에 분노하여 이제 사람들이 일으켰던 3.15 의거 등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19 혁명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사건이라서 이게 이승만 정부 시기와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15 부정선거보다 더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 1번 프로야구가 6개 구단으로 출범했다.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프로야구 창설한 거 전두환 정부였죠. YH 무역 노동자들이 야당 당사에서 농동했죠. 그래서 이때 신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이 인터뷰했다가 잘리게 되고 부마항쟁 촉발되면서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삼청교육대 신군부 시절이고요.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도 박정희 정부 시기에 해당하고 3대 대선에서 그 조봉암이 너무나도 큰 인기를 이끌자 조봉암을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시켰던 진보당 사건이 이승만 정부 시기의 사건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44. 가나원법이 제정된 시기에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에서 제가 좀 줄여놨는데 가에 보시면 힌트 3번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3번까지만 할게요. 저는 무제한이 아니라 딱 3번만 하겠습니다. 이게 6차 개헌이라 불리는 1969년에 3.3 개헌 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죠. 나에 보시면 힌트가 어디 있냐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는다. 그리고 임기는 6년이고 국회 예산권을 가진다. 요거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시킨 7차 개헌입니다. 7차 개헌은 72년이죠. 우린 이거를 유신헌법이라 불렀고요. 유신헌법은 72년 10월에 선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된 건 김영삼 정부죠. 지금 우리 6차, 7차가 다 어느 정부에 해당하냐면 박정희 정부에 해당합니다. 그럼 박정희 지나고 한참 뒤에 김영삼이 나올 테니까 1번은 안 되고요. 여수순천 11구 사건은 우리 그 이승만 정부 때에 아직도 그 제주 4.3 사건에 진압되지 못해서 여수 순천 지역의 군인들한테 니들이 가서 진압해라 했더니 싫은데요 하면서 다시 뒤집어 엎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48년의 사건이라서 이승만 정부. 5.16 군사정변은 박정희는 맞는데요. 박정희가 군정 2년을 하고 61년부터 63년까지 하고 63년부터 5대 대통령 하고 67년에 6대 대통령 하다가 69년에 6차 개헌한 거죠. 아시겠죠? 4번 7.4남북 공동성명 통일이 이렇게 껴져 있었는데 7.4남북 공동성명 칠리소스 7사람 기억하세요? 72년 7월입니다. 얘는 72년 10월입니다. 제가 이거 연도 달까지 외워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렸죠? 정답은 4번이죠. 6.3 시위 이것도 박정희 정부는 맞는데요. 이거 1964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반대했고 이거를
이렇게 반대했지만 65년에 한일국교 정상화를 이룩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유신보다 훨씬 전, 69년보다도 훨씬 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박정희의 내용이 3개나 나왔습니다. 자, 이제 45. 다음 뉴스의 사건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보니까 전태일이 분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 70년에 전태일 분신 사건이고 이 사건이 있었던 정부라고 하니까 그냥 박정희 정부에 해당하는 사실을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1번에 보니까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 이거 76년부터 있었던 사건이죠. 박정희 정부네요. 1번이 정답이고요. 삼저호황은 전두환 정부 80년대 중반 이후의 모습이고요. FTA는 노무현 정부. OECD 가입은 김영삼 정부였죠. 그리고 IMF까지 터졌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1987 그 6월 민주항쟁이 있었던 그 연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87은 전두환 정부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가끔 나와요. 자, 갑자기 불상 문제. 가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부석사 무량수전에 있는 소주불상이랍니다. 부석사 신라시대에 만들어졌지만 의상의 건의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의상이 만든 거죠. 근데 무량수전에 있는 소주불상이다. 이거는 우리나라 소주불상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되어서 가치가 높다. 그리고 얘는 고려시대 불상입니다. 부석사 자체는 신라시대 절이지만 부석사 무량수전 그리고 고려시대 불상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려시대 불상은 기본적으로 대형이고 좀 크고 못생겼다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신라시대 절 안에 들어있는 불상이고 신라시대의 양식을 좀 많이 계승하여 예쁘게 생겼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 제가 언급했습니다. 1번 통일신라 석굴암 본존물이죠. 안 되고요. 얘는 고려시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고려는 맞는데 하남에 있는 하사창동 철조 열의 자상 얘도 한 3m 정도 되는 건데 얘도 예쁘게는 생겼지만 일단은 안 됩니다. 철조 열의 자상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삼국시대. 그래서 방가사유상이죠. 정답은 5번. 요거는 우리 고려시대의 불상 중에 나와 있습니다. 자, 47, 48. 요게 이제 조금 어려워야 되는 문제인데 쉽게 나왔습니다. 가에 보시면 살리타이가 처인성을 공격했다. 그래서 그 처인성에서 승려가 살리타이를 죽여버렸다. 누굽니까? 가는 김윤우가 처인성 전투에서 승리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에 처인성 전투에서 승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와보겠습니다. 우리 부대가 대군과 연합하여 평양을 포위했는데 보장왕 나네요. 보장왕 어느 나라의 마지막 왕입니까? 고구려의 마지막 왕입니다. 고구려가 멸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에 보시면 비국, 비변사에서 아르기를 적병이 2차례나 용골산성을 공격해왔다. 정봉수, 이립 이렇게 나오면 아 저거 조선시대에 이제 그 후금이라고 불렸던 때죠. 후금이 정묘호란을 일으켰을 때 정봉수와 이립이 항전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에 보시면 송상현이라는 사람을 아시면 너무 좋겠지만 동네 부사 송상현 일본이 바다를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싸웠다.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언제였냐면 조선시대 임진왜란입니다. 그럼 일단 시대상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순서를 나열하라 라고 47번에 나와 있으니까 순서상 고구려가 제일 먼저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고려 나오고 얘 조선에서는 일본 선조니까 그리고 여기 인조니까 선조, 광해군, 인조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나가, 라다. 정답은 3번이 될 거고 이 라 전투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하면 동래 부사 송상현이라는 거죠. 일본이 가장 먼저 쳐들어오는 곳이 이 부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래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라 동래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을 조선 후기에 우리가 동래내내 내상이라고 했었습니다. 안승이 왕으로 정해진 이제 봉해진 보덕국이 세워졌던 곳은 금마저 익산 그 미륵사가 있던 곳이고요. 지역 차별에 반발하여 홍명래가 봉기한 곳은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하여 관련 없고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의 방을 도모했다. 만적은 누구의 노비? 최충원의 노비. 최충원은 개경에 있었던 사람이죠. 문대철의 횡포에 봐서 소작쟁이가 일어났던 것은 전라도 신안의 암태도 소작쟁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 1번. 49.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박종철 나오는 순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추진한 오른쪽에 4.13 호원 조치가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운동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해당하죠. 전두환 정부에 해당했고요. 허정과도 정부가 구성된다라고 하면 이승만 정부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잠깐 허정과도 정부 나오고 그 다음에 장면내각 나오는 거죠. 이거는 4.19 혁명의 결과. 자.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두 가지가 있었죠. 6.29 민주화 선언.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직선제 개헌할 테니까 일단 시위를 멈추세요! 라는 선언이 먼저 발표됐고 그거의 결과 실제로 9차 개헌이 이루어져서 9차 개헌의 결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현재의 헌법이 등장이 됐습니다. 이게 6월 민주항쟁의 결과입니다. 정답이고요.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되었다. 그게 누굽니까? 아까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잘리면서 부마항쟁이 촉발되었죠.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건이고 4번 관련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거 5.18이죠. 신군부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났다라는 것도 4.19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6월 민주항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앞에 정답이었던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0번 통일과 관련된 문제고요. 다음 선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위에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가 정답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의 우방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어디와?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 이게 뭐였습니까? 북방외교 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이거 북방외교를 추진했던 노태우 정부구나. 제가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77선언은 88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북방외교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의 통일 노력은 우유, 기합, 핵 찾으시면 되죠? UN 동시가입 나왔죠? 그 다음에 기본합의서 아니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렇게 찾으시면 됐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1번부터 보시죠.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어머, 칠리소스는 조금 짜요? 그러면 조금 조절할까요? 박정희 정부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내용. 개성공단을 건설에 합의한 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을 건설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의선 복구도 합의하고 개성공단 건설도 합의했던 거죠. 14남북 정상선언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2차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14남북 정상선언, DJ 때는 6.15 남북 공동선언 이렇게 되는 거죠. 4번이 정답이고 이산가족 고향방문 최초 실현은 난데없지만 전두환 정부 85년에 있었던 사건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3회 심화 내용을 모두 다 봤고요. 해설 강의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1회독하는 느낌도 들고 어떤 선지 필요 없는 선지들은 제끼고 필요한 선지들을 열심히 반복하셔서 다음 64회 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저희 카페로 남겨주시고 커리큘럼에 나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나는 커리큘럼에 좀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저희 카톡에서 한지우 한국사 검색하시면 채팅창 나오는 거 아시죠? 글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해설 강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